안녕하세요. 대치동 선생입니다. 오늘은 왜 중학교 때 잘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일단 중학교 영어랑 고교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 중학교 영어 교육의 특징은 일단은 문법 용어 있죠. 그리고 용법들 막 암기하는 건데요. 이건 실제로 해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금방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 자체가 어떤 실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유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시험 기간에 보면 애들이 한 달씩 막 본문 딸딸 외워서 막 가곤 하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영어에서는. 근데 왜 이런 스타일이 실력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중학교에 나오는 어법 문제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요. 뭐 거의 이런 스타일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노란색으로 그 줄쳐진 단어들 있죠. 이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어, 그 1번부터 5번까지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He will buy you a new car. 그는 새로운 자동차를 살 것이다. My mom loves me. 내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He beca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됐다. Tom made breakfast. 탐은 아침을 만들었다. They play soccer. 그들은 축구를 한다. 여러분들 이 다섯 문장 하나라도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건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해석해보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이 해석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쉬운 문장에서 일단 답은 3번입니다. 뭐 1, 2, 4, 5번에 밑줄 친 단어는 목적어라고 하고 3번에 a doctor 의사는 보호라고 하는데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말 고민 1도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문장에서 단어 하나의 역할을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심지어 저 보라는 역할, 목적어라는 역할도 해석을 해보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하나만 볼게요. 이 to 동사라고 하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섯 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부터 그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He went to the shop to buy the car. 한국에서 그 해석법은 이래요. 그는 차를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다. 여기서 왜 차를 사기 위해서라고 했을까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한 번에. 두 번째, 굉장히 비슷한 문장인데 뒤쪽 부분에 to see it closed만 바뀌었죠. 근데 이건 해석은 희한합니다. 그는 가게에 갔다. 하지만 가게가 닫힌 걸 봤다. 이번에는 하지만이란 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거는 부사적 용법의 결과 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I'm happy to see my dad. 나는 아빠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쁘다. 지금 이거는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같은 모양인데. He must be rich to buy the car. 그는 차를 사는 걸 보니까 부자인 게 틀림없다. 이제는 차를 사는 걸 보니라는 우리말의 토시를 넣어서 해석을 하네요. 마지막 이건 굉장히 이상한데요. To see the car. 그 차를 본다면 you will want the car. 너는 그 차를 원할 것이다. 여기서는 약간 if의 느낌, 조건의 느낌으로 해석을 했네요. 아니 이렇게 똑같이 생긴 to 동사의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각의 문장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한국말로 이해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해석을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라고 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해석을 해봐야 용법 구분이 가능한데 해석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떤 아이만 되는 줄 아세요? 이 방식으로는 머리 좋은 아이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뭐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10%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90점이 넘으면 되지만 그 비율이 10%가 안 돼요. 제일 높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10%대였고 낮을 때는 5%, 4%대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우리는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원어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 어떤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엉터리 방식으로 배웠는데도 영어에서 결국 성공하는 애들은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설명할 수 없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씀해 볼까요? 일단 방금 얘기한 그 투동사의 해석법은 5가지가 아니에요. 그 똑같은 모양은 해석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투동사는 평소에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상황.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를 앞으로 하려고 하거나 다음에 그냥 하게 되는 어쨌건 다음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음 상황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머릿속에 착안하면서 아까 봤던 문장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해 볼게요. 문장이 어떻게 되나? 자, 아까 봤던 첫 문장인데요. 그는 가게로 갔다. 그 다음 상황에 to buy the car, 그 차를 사려고 한다. 어떤가요? 이해가 안 되나요? 충분히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다음 문장 같은 방식입니다. 어, 그는 가게로 갔다. 그 다음 상황에 보니까 to see it closed, 그 가게가 닫혀 있더라. 다음 상황입니다. 해석 어떤가요? 내용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세 번째, I'm happy to see my dad. 나는 기쁘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제 아빠를 만나게 되는 상황. 아빠를 만나게 된다예요. 이것도 깔끔하죠. He must be rich to buy the car. 그는 부자가 틀림없다. 이 사람 평소에 맨날 차 사고 사나요? 아니죠. 이제 그 차를 사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차를 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 사람이 부자니까 차를 사고 있겠죠.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To see the car, you will want the car. 자, 맨날 이 차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차를 앞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You will, 너는 want the car, 그 차를 원할 거다. 어떤가요? 지금 방금 봤던 5가지 문장을 한 번에 놓고 한번 찬찬히 보세요. 정리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론 마침표가 하나 들어간 한 문장으로 각각 번역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시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 5가지 용법이랑 무관하게 딱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장의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걸까요? 그럼 바로 이게 바로 to 동사가 표현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음 상황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 원리 하나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나 이유, 결과, 조건, 용법으로 나눠가지고 암기를 하나요? 어차피 그것도 이렇게 지금 상황을 먼저 이해 못하면 분리조차도 할 수 없는데요. 어차피 해석을 먼저 해보라는 거잖아요. 저는 영어 선생들이 막 이딴 게 엄청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는 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문과생들은 다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문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들 거의 다 보면은 이거 다 어쨌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5가지 용법 배우면 애들 해석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판단되시고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아무 학원이나 가세요.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존정하겠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거의 한 90%는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크나큰 논리를 갖고 있는 이 방식을 왜 90% 이상의 강사분들은 계속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자신들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논리적 오류를 인식할 어떤 여유가 없었다랄까요? 물론 오류를 제가 제시를 해도 어떤 몇몇 강사분들이 제시를 해도 대답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다 다르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근데 구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딱 잘라서 명제를 제시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의미 없이 그런 용법, 용어 암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막 미사오구가 뭐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막 학원에 그런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해요. 뭐 선생님들이 아이를 예뻐한다. 그러면은 어린이집이 제일 좋은 거고요. 뭐 관리가 철저하다. 관리를 아무리 학원에서 잘해도 부모님만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서 좋은 학교에 보낸다? 저는 의심쩍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은 토플을 하고 있다. 우리 학원은 미국 교재를 쓰고 있다. 아니 어떤 교재를 쓰면 뭐 합니까? 가르치는 방식이 다 똑같은데
뭐 미국 교재에는 뭐 다른 영어 써 있나요? 어차피 한국 교재들도 미국 교재 거 다 뺏긴 거예요. 교재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학부모 상담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다. 아니 할 말은 있나요? 결국 그 전화 끊고 나시면은 아 나 무슨 얘기했지? 그냥 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친목질 아닌가요?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런 류의 공부 방식, 중학교에 목매는 공부 방식이 왜 고등학교에 통용되지 않냐?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문법 문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은 용법 용어 구분하는 문제는 절대 없습니다. 문장 구조 파악하고 해당 부분에서 그 단어가 그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문제가 거의 100%고요. 나머지 한 뭐 80% 이상은 그냥 글을 잘 읽고 해석해서 내용 파악하고 주제 뭐 순서 그런 문제류이거든요. 그리고 막 중학교 때 뭐 본문을 딸딸 암기해서 가서 막 잘 치는 그런 방식도 안 통하는 게 일단 지문의 개수가 중학교랑은 비교되지 않아요. 10배 이상입니다. 10배가 뭐예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도 적은 학교는 50개, 많은 학교는 150개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은 뭐 하나의 시험당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최소한 250개 정도 나오거든요. 수능 특강 지문, 수능 영어 독해 지문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고등학교에 이어지지 않고 결국 성공하는 애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 10%의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만 성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머리가 나쁜 아이들도 평범한 아이들도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리키는 건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가 배우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낼 수 있는 방향인가 없는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영상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아주 긴 영상이었는데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대춘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